자, 이번 시간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말 그대로 건물이나 구축물 그 외에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했을 때 이제 말하자면 사후관리용으로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양식은 이렇게 돼 있죠. 양식에 돼 있어서 건물 구축물 건수는 몇 건이고 얼마를 했는지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그 밖에 감가상각 자산에서 합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작성한 이유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건물이나 구축물은 10년간, 기계장비 같은 건 2년간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 중간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감가상각 자산을 구입한 이후에 중간에 폐업한다라고 한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매입세 감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매입세만큼을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으면 찾기 쉽겠죠. 해가지고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신고사항에서도 고정자산 매입분이 표시돼 있죠. 사실은 이 고정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회계학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냥 유동자산, 뭐 비유동자산 그런데 세법에는 아직 남아있죠. 고정자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회계학에서는 고정자산이라는 용어가 예전에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그 뭐 예전에는 고정되어 있느냐,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자산을 구분했던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구입에 대해서 뭐 이런 명세를 작성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사용법은 여기 사례 문제를 잠깐 하나씩 보면서 한번 해보면 될 텐데 여기 부속명세서 밑에 쭉 보면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감가상각 자산을 구입했다면 이렇게 4월부터 뭐 6월 확정 기간을 하면은 블록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블록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 내역에 지금 여기 제가 입력해 놨으니까 있는 거지 비품 내역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추가해서 F2에서 추가해가지고 구축물 말고 그 외에 내가 뭐 건설 중인 자산이랄지 이런 것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추가시키면 추가가 돼요. 이 내역도 내가 사업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니까 그걸 추가했다가 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불러오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내역이 입력되어 있으면 불러오지는데 이거 한번 입력해 봅시다. 뭐 간단한 거 2개 있으니까 입력해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구입한 것, 그 다음에 원티엔에서 차량 구입한 것 되어 있는데 여기 차량은 화물차, 그러니까 매입세 불공제는 차량이 아니라는 거죠. 화물차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입력해 봅시다. 매출주 매입처표 입력해가지고 이게 뭐 입력된 게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4월달 6월에 해가지고 매입 과세에서 해보면은 뭐 4월 30일 날 죄송해요. 4월 30일 날 과세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뭐 샀어요? 차량 구입 화물차 했고 샀고 금액은 얼마죠? 25477 그리고 세액은 했더니 25477 8178 해가지고 합계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했더니 120 81 485 49 그래서 했더니 여기 현대자동차 등록합시다. 현대자동차 등록해 주시고 자, 전자 여부에서 뭐 당연히 전자겠죠. 전자로 하시고 여기 혼합으로 해서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로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변에 253 하면은 이제 미입금해서 2,800 25,000원 2,800 25,000원이 되겠죠. 입력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5월 17일 날 컴퓨터 구입했어요. 컴퓨터 그냥 컴퓨터만 쓰죠. 컴퓨터 구입이라고 쓰지 말고 그다음에 고가액이 121 122만 1,000원인 경우에 부가세
122,2,100원 되고 그 다음에 2382 66260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은 이게 1TN 중국어가 내고 1TN 하니까 근데 중국말 같지만은 1TN 해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세균에서 발행했을 테고 혼합으로 해서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 212번 비품이겠죠. 구입한 다음에 미지급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분개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에서 불러오기 하면 돼요. 불러올 때 내가 산 거 방금 전에 아까 뭐 있었어? 차량운 방구하고 비품 내역이 해서 등록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건물, 구축물, 개장치, 차량운 방구는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내가 등록해야 돼요. 비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적인 자산이랄지 뭐 다른 것들은 뭐 사용 뭐 시설 장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새로 계정과목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계정과목에 대해서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이렇게 불러와져요. 가끔 이제 불러오게 하는데 안 불러와져요. 왜 자동차는 불러오는데 이거는 안 불러와져요 라고 하나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불러오게 할 때 여기다가 자산의 종류를 등록을 안 해 놓으셔서 그래요. 여기에 지금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품이면 비품 이런 것들을 등록해 주셔야만이 내용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러와지면은 이거는 어디에 포함되느냐? 그쵸? 이 부가세 신고서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더 선명하니까. 자, 교재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세금계산 수치분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이 따로 표시돼요. 고정자산 매입이. 세금계산 이 전체가 다 세금계산서 매입분인데 합계표에는 이 두 개 합계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고정자산 매입을 따로 분리해놨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통해서 매입한다면 신용카드 매입분도 역시 신용카드 매입분 고정자산 매입이 따로 구분됐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 PC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금액이 표시되는 거죠. 거기서 뭐 비품에서 등록해 놓는다면 여기를 구분한 이유는 별도로 이 부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물론 이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사후 관리도 있지만 부가가치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런 비품이나 이런 고정자산 매입은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율이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부가율이 항상 일정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원가가 막 확 오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가도 비슷하고 뭐 한다면 매번 비슷할 텐데 갑자기 고정자산 매입이 끼어들면은 이것 때문에 부가율이 변하게 된다면은 이걸 종잡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이런 매번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스페셜 이벤트 가끔 발생한 이런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는 부가율에서 제외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부가율만 보고서도 여기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고정자산 매입분이 부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실무상 폐업시에는 팁 보면 감가상각 자산의 간주 공급을 반드시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형자산 취득도 무형자산 취득한 것도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포함해야 한다. 여기는 감가상각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무형자산 취득한 게 삼각자산이에요. 삼각자산. 물론 이게 영어로는 좀 달라요. 아모타이제이션이냐 아니면 뭐 그쵸?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영어로 따지면 정확하게 따지면 감가상각과 감모손실 이렇게 이 금액이 영어로 좀 따지면 좀 다르지만 여기도 아무튼 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무형자산도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에 포함시켜서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분은 부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챕터가 다른 걸로 넘어갔으니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